스페인 다녀와서 또 첫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시차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휴일이다 보니 약간의 그런 지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몇 가지 우리 이번 시간에 음, 라 레켄타에 관한 몇 가지 그 또 중요한 그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마지막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투스타는 그 처음 우리 그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고 또 마지막 끝날 때 나오죠. 그죠? 베투스타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오비에도라는 그 도시를 모델로 한 가공의 공간입니다. 배트맨 보면 여러분들 그 고담시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하나의 그 인격체 같이 베투스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 이상의 어떤 좀 이 분위기가 어둡고 음란하고 또 침울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죄악들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7대 죄악 그중에서도 그 음욕과 또 이런 어떤 탐욕 또 그다음 구울라라는 거 있죠. 그죠? 막 탐식을 하는 거, 막 이렇게 음식을 탐하면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 같이 이 도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투스타는 하나의 그 도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생물 같은 그 특히 이제 그 속에서의 가장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죠. 가장 깨끗한 또 어떤 아름다운 여인 라레켄타가 또 어두운 그런 면을 갖게 되고 그게 베투스다라는 하나의 그 공간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투스다라는 도시가 처음 시작과 끝을 또 장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나레이션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그죠? 베투스다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 작가 그 레오폴드 알라스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이미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투스다 속에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이 몽헤 이제 사세르도테 그러니까 사제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물든 그런 좀 사람 또 라레겐타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와는 신앙과는 좀 이렇게 거리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다음 그 속에 있는 그 주인공 라레겐타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또 그 인타날이라는 그 이 남자 어 판사 출신의 그런 상류층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 차이도 많고 왠지 무언가가 지금 좀 관계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인터날은 너무나 나이가 많고 또 그 좀 여색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죠. 젊었을 때부터. 이 좀 페트라라는 그 젊은 지금 하인과도 관계가 있고. 근데 정작 이 부인과는 이 좀 부부 사이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만 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 그 19세기 후반에 플로베르라는 그 아주 사실주의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사실주의 작가의 아주 상징적인 최고의 그 초기 작품이죠, 그죠? 이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는 굉장한 사실은 그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 속에 이제 여주인공 엠마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보바리 그 저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그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제 지금 마담 보바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그 마담 보바리 속의 주인공인 엠마는 어 사실은 농장주의 딸로서 부러울 게 없이 잘 자라서 뭐 아주 안정된 그런 생활 속에서 쭉 성장을 해왔는데
남편하고 만나서 남편하고 뭔가가 맞지 않고 또 전통적인 어떤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니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19세기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자유연애라든가 또 어떤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고가 막 실험되기 시작하는 그때였지만 물론 20세기 초가 훨씬 더 그런 것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후반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막 자유적인 어떤 사고가 팽배해 있을 때 여성의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이제 큰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어떤 관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체가 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를 중심으로 한 발견을 하고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다 여성 스스로 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자유로움과 이게 자기 의사와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사고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또 자기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굉장히 서로 엇박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많은 것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특히 사회의 사람 여성에 대한 그 시선 또 어떤 그 평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인 그러한 또 사회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보더라도 여성은 그중에서도 더 많은 희생을 해가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책임만 잔뜩 주어지고 권리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 상황에서 여성의 사고는 이제 발전을 해서 어떤 뭔가 자아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어떤 독립적인 주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는 생각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오는 그러한 어, 시대였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엠마입니다. Una mujer insatisfecha. 그러니까 불만으로 가득 찬 여성. 근데 그 여성은 그걸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뭔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부딪히고 음, 이제 항상 실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엠마는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사실은 엄청난 부도덕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좀 되는 부도덕한 면을 갖게 되지만은 또 지금 21세기 독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빚도 지게 되고 많은 지금 그 사회제도의 희생이 되어서 남자들이 그 뭐라 그래 놀이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걸 지켜보고 그냥 에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좀 무책임하고 그걸 방관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조정하고 자기가 아내를 지키고 또 막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냥 방관하는 방치하는 그런 좀 무능력한 사람 같이 나오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인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인물 묘사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에마라는 그 마담 보바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주의 그 작품의 그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사실은 그 작품이 바로 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엠마 그 엠마가 아니고 참 뭡니까 라레겐타 그 아나죠 그죠 아나 오소레스가 진짜 이름입니다 이 아나의 그 하나의 그 캐릭터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굉장히 사실은 보면 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편도 여기 이제 나오는 낀타날 이 사람도 능력이 굉장하고 또 나름대로 상류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한테 대한 관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진적이고 또 방관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파렴치한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부도덕하죠, 그죠? 아인이나 다른 또 여성들하고의 이렇게 교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엠마는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여성으로 또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그 뭡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이 베투스타의 어떤 주인공이면서도 처절하게 희생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가 되죠. 자, 이 지금 돈 페르민, 돈 페르민 제 바스 바로 이 그 신부님한테 자기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근데 신부님도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어머니의 그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커서 무언가 사회생활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마보이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판단과 어머니의 모든 교육을 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esta máquina será correccionalista. Quiere la enmienda del culpable, pero no su destrucción. 자, 도날바로라는 그 이 도시의 그 시장이라는 그 정치인 유력 인사 이 사람은 돈 페르민데 바스와 또 다른 아주 그 탐욕에 불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돈 페르민은 신부님이니까 아무래도 그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레켄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좀 물질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관계는 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돈 알바로와 관계가 됩니다. 돈 알바로라는 사람은 사실 바람둥이고 굉장히 좀 부도덕한 그런 또 사람의 상징입니다. 동환 아시죠? 그죠? 동환 그 저 티루소 데 몰리나라는 사람이 어, 쓴 그 작품 동환 그 이제 17세기에 쓴 그 작품에 바로 그 주인공이 동환이죠. 바람둥이 그 돌의 그 콤비다도 데라 피에드라 또그 비석의 그 포대 손님 다시 해서 지옥으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그냥 그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바람둥이의 그게 바로 그 하나의 그 또 다른 어 뭡니까 저 이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바람둥이 인물이 또 동환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에서 도날바로라는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도날바로는 19세기 또 동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한데 지금 영화에도 또 도날바로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아무튼 아나와 아나 그 라레겐타 아나 같은 사람이죠. 와 동페르민 신부님과 이 돈 알바로 그 사회 유력 인사 이 사랑의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나는 정신적으로 좀 위안을 받고 싶을 때는 동페르민을 찾아가고 또 육체적인 어떤 또 물질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욕구에 의해서 또 뭐 상대를 찾아갈 때는 돈 알바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좀 사랑의 삼각구도가 천천히 만들어지는 그런 어, 형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2편, 3편이 흐르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이 텐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중에는 거의 뭐 대결을 하는 그런 식의 그 아주 심리적인 그런 팽팽한 접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아나는 이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고민을 하게 되죠. 아나는 어 이제 2편에 가면은 지금 네.
조금 우리가 이 편에 가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친 여성으로 점점 그 과격한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좀 자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저번에 포르토나타 카신다가 그 작품에서 같이 배경 묘사 이런 게 굉장히 친밀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이 당시에 그 어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복장이라든가 말하는 투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막 사진들이 소스에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사진의 그 정밀 사진 같은 거 정밀 묘사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나열이 굉장히 많고 또 그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 아주 섬세한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까지도 스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들이 바로 많은 작품이 바로 사실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작품을 보면은 그 연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건 동판 테노리오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 돈 알바로입니다. 돈 한테노리오의 원래 원작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디루스 데 몰리나라는 사람 17세기에 그 사실은 그 사람도 사세르도테 가톨릭이고 그 캐톨릭 그 사제입니다. 그 사람이 쓴 연극 작품 동환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라는 작품 있죠. 그죠? 돈 지오반니 오페라. 바로 그 작품의 그 원작이기도 합니다. 그 작품에서 파생된 돈 알바로라는 그 인물, 환 테노리오라는 작품의 19세기 작품의 그 주인공 이름 돈 알바로가 바로 지금 이 라레켄타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주연 중에 한 명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특히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많은 깔드론 델라 바르카라는 사람의 테아트로 그와 또 로페 데 베가의 연극 작품들 또 이런 여러 가지 19세기 또 연극 작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그 작품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어 작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지금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순간순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긴따날과 그 정원사 그 친구이자 또 고용인이죠, 그죠? 이 정원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 이야기들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한 자기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엘 메디코 데 수온라라는 작품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엘 메디코 데 수온라는 1637년에 깔드론 데 라 바르카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명예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 질투심에 불타 결국에는 와이프를 죽음으로 몰게 되는 바로 그런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티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 부인이 또 이제 자기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왕자 에니케 왕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에니케 왕자는 사실 상당히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거기와 자기의 부인이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질투심에 불탑니다. 근데 그 연결이라는 거는 어떤 정황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자기 심리, 자기 속의 내면의 그런 불안정성과 또 어떤 자기 여성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좀 광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하나의 질투심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이성적으로 풀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혼자 그게 막 이렇게 불타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혼란성과 어떤 한마디로 괴물 같은 그런 상태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물론 이제 바람을 피고 뭔가 잘못했다면 그거 자체로는 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품을 읽다 보면은 정말 바람을 피고 안 피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그 의심과 질투와 그런 소유욕과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부인이 죽음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명예롭게 포장이 되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 식의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깔데론 데라 바르카라는 사람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그 작가이라는 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어떤 인간의 내면이 탐구되고 19세기에 와서 어떤 심리적인 분석이 일어나고 이런 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한참 수백 년 전에 이미 인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그 탐욕에 의한 죄악에 의한 그런 복잡한 세계를 컴플렉스한 그런 세계를 이미 알고 그거를 토대로 하는 어떤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뿐만 아니라 라비다의 수행료 인생은 꿈이다라는 그 작품도 보면은 그 굉장한 정말 그 인간의 어떤 이거 존재론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고 사람은 태어난다는 자체가 하나의 그 죄악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셀 에스페칼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주제 그러니까 아주 주제와 직결되는 그런 대사를 그 쇠사슬에 묶인 세기스문도 그 주인공이 없습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나중에 살해를 할 수 있다는 예언에 의해서 탑에 갇혀서 괴물같이 어릴 때부터 지내게 되는 거기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왕자죠. 그 라비다의 수행료도 정말 대단한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고적인 그런 그 작품을 이제 이 작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라 레겐다 이 주인공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산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작품에 대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 책을 19세기 말에 이 라레렌타라는 책을 소설책을 읽을 정도면은 이미 깔데론 데라바르카의 그런 그 고전 또 로페 데 베가의 고전 그 연극 작품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즐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또 독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서로 비교도 되고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문맥상 이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죠? 라레겐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커넥션을 만들어내고 또 서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건 인테르텍스투알이다. 상호 텍스트성을 이용한 하나의 그 독서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또 독서의 어떤 효과성, 가독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독자 레오폴드 알라스가 좀 자기의 어떤 하나의 그 나레이션 그러니까 글쓰기 전략으로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교과서적이고 고지식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일도스의 포르투나타 가신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에 의해서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줄거리 하나의 줄거리에 모든 게 쭉 이렇게 어, 그러니까 모더나이즈 된 형태로 실제 19세기 사람 형태로 포르투나타와 가신타도 이런 사람 형태로 쭉 스토리화되어 가지고 좀 더 쉽고 평면적이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디테일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그런 식의 자연스러운 구도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일날의 켄타는 좀 더 도식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지만 또 옛날 그 어떤 타입 그 뭐라 합니까 이게 그 정해진 그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인물들이 좀 정해진 이미 과거의 작품들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일종의 그 플랫한 폼이다. 좀 평면적인 그런 좀 라운드하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어떤 생성적인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타입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레켄타는 아주 다중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 볼 때 아주 타입이 정해져 있고 도날바로, 동페른데 바스, 사제, 모범적인 사람. 또 긴타나르는 바람둥이 뭔가 모른 척하는 나이 많은 이 좀 엉흉한 그런 늙은이. 또 그다음 그 도날바르는 그 뭡니까? 아주 그 탐욕에 불타는 바람둥이 그 자체 거의 동화의 화신이죠. 그다음 페트라는 아주 죄악에 물든 라 셀레스티나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좀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갈도스 작품이 더 자연스럽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베투스다는 그야말로 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제대로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엄중한 그런 내면에 대한 파헤침으로 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그런 류의 아주 겉으로는 다 점잖고 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위선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위선자들의 사회, 입법그리다들의 사회고, 그다음 이 지금 여기 있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정신없는 이 사람은 돈 플레멘테 바스에 의해서 그 어머니에 의해서 돈을 좀 빌려 썼다가 이자를 다 주고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린 좀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돈 플레멘테 바스도 결코 이 사람은 바른 그 사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내다가 또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면에 구속이 되어 살고 또 나중에는 그 하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하녀 있죠 그죠 하녀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놀아나는 그런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테르툴리아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테르툴리아는 어, 사실 18세기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모임이고 이건 지금 미안합니다. 이건 떼르툴리아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그 모임입니다. 모임이고 이런 사교 모임인지 공식적인 모임인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배경에 대한 그 당시 사회에 대한 그저 작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통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뭔가 결론을 내려주고 그다음 독자들이 그것을 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라는 거는 결국 전체적인 어떤 그 결론 맥락 속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그 결론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는 소설가 이게 생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그 당시에 그 부르주아들의 그런 어떤 말투라든가 그런 생활상이라든가 지금 여기 이제 밥 먹는 어떤 식탁 또 뭐 춤이라든가 또 어떤 예술 즐기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사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나는 지금 춤을 추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지금 상당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날바로와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죠. 그죠? 아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금 힘을 잃은 사람 같습니다. 그 바람둥이한테 모든 걸 다시 빼앗겨 버리고 여기서 예스마이요. 라 그러죠. 그죠? 그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제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하나의 꼴불견이죠. 그죠? 여기서 어떤 기분이 쓰러진 거를 저 가톨릭 사제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정치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여기 이제 베투스다의 모든 사회는 지금 라라 켄타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스캔들적인 것들이 여기서 논의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불순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어두운 그런 면을 들춰내고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메투스다의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지금 성격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똥팬드 바스는 상당히 지금 당황하죠. 아나는 어떻습니까? 아나는 지금 베- 이 베투스다에서 스캔들이 지금 크게 생겼습니다. 귀부인 아나가 그 돈 알바로의 품에 안겨서 떨어졌다. 정신을 잃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여자는 이제 종교에서 떠나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매력의 노예가 돼버렸다. 뭐 이런 식의 자꾸 관념이 루머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고민하게 되면 돈 페르민데 바스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 부활절에 여성이 여성이 아니고 부활절에 그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그 예, 우리 기독교 쪽의 행사로서도 사실은 큰 거죠. 이제 파스쿠와 어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 3일 후에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부활을 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그 레sur렉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3일에 걸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활절 보통 이제 한 4월 어, 달 이제 초나 뭐 대충 그때 좀 부활절 행사가 있다면 그 있는데 그때 이제 그 10월에서는 굉장히 행렬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도가 되지만 일반 사람들도 거기 참여해서 행렬을 하게 되죠. 참여를 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또 그 참여를 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도 있는데 아나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버리고 뭔가 종교에 다시 어떤 순결성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그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하나의 그 의식을 바로 이제 부활절의 그런 예, 부활절의 그런 그 행렬을 쫓아가면서 자기를 한번 새롭게 쇄신해 보겠다. 또 회개를 하겠다. 그걸 알고 또 동펠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자기한테 결국 가까이 오는구나. 이 여성을 자기가 또 뭔가 소유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식의 하나의 그 아주 동물적인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제가 정신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그 중생들에 대한 구제와 또 일깨움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아주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가 지금 맨발에 사실 이 맨발로 저 거친 그 스페인의 그 시골 도시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는 굉장히 차고 아픈 그 발바닥이 지금 막 이렇게 막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좀 처절한 그런 하나의 지금 이런 하나의 그 풍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그 회개가 되는 자기를 어떤 좀 이렇게 어 육체적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글쎄요. 꼭 이렇게 학대를 하고 피를 흘리고 해야지 회개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회개에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뭔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돈 알바로 이 바람둥이하고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먼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기 적임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동페르미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 편이 됐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구나. 그 다음 또 자기가 아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관에 입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또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직분도 결국에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합리화와 또 맞물려서 이상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스토리가 지금 논리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게 지금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 확대하는 모습을 위선적이고 좀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온갖 이상한 루머만 또 만들어냅니다. 돈 알바로와 이 돈 페르민데 바스는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저러고 있으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오히려 비판만 루머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도 지금 선과 관련된 뭔가 좀 그런 밝은 관점으로 아나를 해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이 여자가 꼭 잘 되기만, 잘못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 같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돈 알바로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고.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내면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라든가 뭔가 보호자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은 없고 이걸 자꾸 이상한 겉도는 이야기로 해석만 하고 그 대의 명분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각만 신경을 쓰는 그런 지금 남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리를 좀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좀 어떻게 문제가 없나 이렇게 하여튼 지금 좀 씻어주기도 하고 돌봐주는 척 하는데 였더라도 결국에는 아주 죄악에 물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제 라르헨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도 느끼겠죠. 그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다시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되게 막 책도 이렇게 밀치고 뭔가 좀 더 종교 신앙보다는 더 프랙티컬한 그런 도날바로에 더 접근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죄악으로 또 폭발적인 어떤 그런 광기로 치달을수록 지금 이런 두통은 더 심해집니다. 잠꼬대도 더 심해지죠. 포르투나타 신타에서 막시밀리아노 루빈이 그 포르투나타와 관계가 멀어지고 포르투나타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에 막시밀리아노 루빈은 그 두통이 점점 심해지죠. 그죠? 그와 비슷한 지금 약간 키오세스크적인 돈키호테적인 그런 어, 지금 현상이 그런 또 캐릭터의 어떤 그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가 점점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관계에도 너무 화녀와 주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좀 너무 격이 낮은 그런 좀 그런 관계죠, 그죠? 자, 이 떠날은 상당히 고지식하고 좀 이 너무나 많은 걸 가졌다고 이렇게 오만해서 그런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엔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큰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다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근데 이제 도날바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에서 항상 대화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도날바르가 바로 아나를 차지함으로써 그 낀다날에 대한 가장 큰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아나와 그 남편은 다 각방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날바로는 밤에 이 아나의 방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불명예스럽고 어떤 뭔가 아들때리어 뭔가 이게 결혼에 어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이 도날바로는 뭐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자적인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고 나쁘게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사람은 하나의 그 모든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그것을 해치하는 자유주의자 같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모든 사고가 이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의 또 화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동페르민데 바스의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그 저 하녀였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 자리가 비죠. 그래서 이 페트라가 그 하녀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나중에는 이게 되죠. 그러면 이 페트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페트라의 그 주인인 그 라레켄타, 라레켄타 홀로 남게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 영화 마지막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화 마지막에는 성당에서 그 라레켄타가 쓰러져서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자, 이제 도날바르와 페트라의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모든 남자와 다 잠자리를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그런 면도 있는 과장된 그런 인물 유형인데 굉장히 사실은 나쁜 그런 중간자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자, 일단 날이 아침에 지금 사냥을 하려고 좀 일찍 일어나려고 시계를 지금 켜놨습니다. 근데 시계를 좀 잘못 켜놨습니다. 약간 이게 착오가 생겨서 시계 바늘이 1시간 정도 앞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시계를 보니 그래서 지금 그 정원사하고 만나기로 한 그 시간보다 일찍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직 날인데 시계가 좀 내가 잘못 해놨나? 뭐 이렇게 하여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보면 하나의 방 창문으로부터 지금 누가 내려오죠. 저게 웬 도둑인가? 저게 뭐하는 녀석이야? 그러고 이제 지금 남편이 쏘려고 많이 보니까 돈 알바로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마음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그 시각에서는 결국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만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순간에 왜 그냥 쏴버리든지 아니면 가서 뭐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결투를 하고 법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겉도는 식의 행동은
결국에 이게 그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 나오는 그 남편하고도 비슷한 지금 그런 행동과 사고를 하고 있는 하나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결국 이 돈 알바로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결투는 아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하나의 그 집행 행위죠, 그죠? 서약을 다 받고 누가 죽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어떤 일정한 법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집행이 됩니다. 이제 싸워서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긴타날은 자신이 없는지 지금 다리 쪽을 맞췄습니다. 도날바르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아주 인물이죠, 그죠? 총을 글쎄요, 뭐 사실은 이 무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총을 또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총을 배 쪽으로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 어 뭡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어떻게 보면 복수를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더 다치게 하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베투스다의 하나의 그 생리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죄악에 이렇게 물들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더 또 희생되고 악랄하게 이제 되는 자 의사가 이제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지만은 이제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는 뭐 아내가 별로 보호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원사가 오히려 자기가 무슨 그 남편을 대신한 사람 같이 지금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역할을 법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좀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속물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가 베투사에 살면서 기댈 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지금 예쁘게 차려입고 또 어디에 갈까요? 지금 때 선당에 갑니다. 선당에 가서 동페르민데 바스가 지금 그 고해성사 하는 장소에 있고 이 사람을 찾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동페르민데 바스는 이 여자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무서움을 느낍니다. 또 증오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모멸감을 느끼게 한 바로 장본인이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막 증오심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쓰러지죠. 그죠? 목을 조이려고 손을 내밉니다. 꼭 악마같이 히틀러의 켄타는 오히려 자기 목을 지금 이렇게 막 아나의 목을 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그냥 가버립니다. 아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 거의 쉽게 요즘하는 용어로 멘붕이 된 상황이죠. 이제 기댈 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다시 실신하게 됩니다. 데스마이 그리고 이때 아주 좀
돌송사나운 그런 또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성당을 지키는 이 사람,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사제가 지금 보다가 아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빨리 깨우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의사를 부르러 가거나 사람들이 알리러 가야 되겠죠. 그죠? 소리를 지르거나. 근데 지금 아나의 아름다운 면을 얼굴을 이렇게 응시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종교인이고 중요한 지금 이런 성당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의 이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막 몸을 만지고 이러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마지막 그 사실은 여러분들 그 소설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그 대사에 나옵니다. 독백으로 나오죠. 나레이트가 아주 그 좀 개걸스러운 좀 그로테스크한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국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본 스토리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베투스다. 그 도시, 죄악에 물든 도시가 바로 승리자죠. 지금 마지막, 지금 나레이터가 없는 제 말이 저 소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포의 그런 도끼서린 그런 차가운, 뭡니까? 기운이 자기 입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좀 상합죠,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소설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 작품의 특히 마지막 작 부분은 완전히 그냥 사람을 좀 이렇게 기분을 아주 음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페이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나라 켄타 그 소설책에 나오는 이 그 아리따운 나라 켄타 아나 오소레스라는 인물은 사실 가공의 인물이죠, 그죠? 레오폴드 알라스 클라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인데 그 모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담 보바리 이 엠마 마담 보바리가 결국에 그 원래 이름이 엠마죠, 그죠? 그 여자이고 그다음 이 실제 그 베투스다라는 도시는 지금 북쪽의 스페인 그 아스투리아스의 중심인 그 오비에도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그 정신, 그 이 기독교 스페인의 그 아지트이기도 하고 원래 옛날 수백 년 이제 그 전에 그 중세 시대 이야기하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몇백 년 전에 이제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라 레콩키스타 그 국토 회복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죠? 거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정신적인 하나의 그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보수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출발점 그런 장소에 버금가는 하여튼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투스다 위선과 또 이포크리타입니까? 그저그좀 그러니까 위선과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시에드 베카도스 모탈리스 7대 죄악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그게 막 범람하는 그러한 베투스다라는 하나의 그 도시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 그 스페인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비평, 크리티카 소시알,
사회 비평적인 면도 숨어 있다. 그걸 하나의 여성 문학 목회를 인사티브했죠. 그 불만족스러운 여성의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갈도스가 포르투나타 카신타 적기 그 출판하기 불과 한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갈도스도 라레켄타라는 사람이 소설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베끼거나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2년에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정말 일라레 켄타라는 소설과 포르투나타 카신타 그 소설 두 소설이 이 19세기 이 말에 사실주의 소설에서 굉장한 그런 큰 이 대작이 출현을 한 겁니다. 거의 동시에 그죠? 자, 클라린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모라,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그 경계 정도 되는 북쪽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1850년에 오비에도에 살았습니다. 오비에도에 1901년까지 살았는데 오비에도라는 도시는 바로 베투스다의 그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클라리는 오비에도를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배경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은 그 문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 후리스타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그 민법에 어떤 그 대한 어떤 논문으로 지금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여러 신문이라든가 그 당시 신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체죠. 그죠? 지금도 물론 중요한 매체지만 그 당시 19세기 스페인의 어, 그 일반 사람들과 전체적인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매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매체가 바로 신문입니다. 그런 신문을 통해서 많은 문인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위선적이고 또 사회 실제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어떤 평가와는 거리가 먼 그냥 그런 문인들에 대한 비평을 많이 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그 자연주의와 클라우시즘의 그 아주 신봉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거의 첫 번째 사실은 그 소설이 라 레켄타인데 대작이죠, 그죠? 그 이유는 이것도 그 돈키호테 같이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이걸 이렇게 썼다는 거, 첫 번째 소설로 썼다는 게 굉장한 하나의 그 또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고 마담 보바리가 사실은 이 작품의 모델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이번 일요일 날 5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리액션 페이퍼 거기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코멘트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거기에 집중을 내가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을 여기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뭐 그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의 그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그죠? 어,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뭐 그거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고 뭔가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문학 작품 또 이 영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실제 사회 역사에 대한 어떤 맥락 속의 중요한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그 내용과 또 인물 구도, 내용이라는 거는 내용 그 여러 가지 소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거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어떤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이것도 속에서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 인물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사랑의 삼각구도 주인공 말고도 그 주변 인물도 굉장히 많고, 둘리아라든가 또 다음 또그 거리의 사람들, 그다음 테아트로라든가 뭐 하여튼
그 또 종교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그다음 형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나레이터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레이터,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그 배경 어떤 배경 속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열거하는 다시 얘기해서 전체적인 형식의 틀을 만들어내죠. 나라티바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야기 구조, 소설이라든가 이런 뭐 그게 아무리 짧은 이야기든지라 해도 하나의 그 이음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게 어떤 전개가 있고 그다음 결말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야기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레이터, 화자와 그다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뭐 앞뒤가 뒤바뀌든 관계없이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시간과 공간, 화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의 그 이음새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서정적인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 문학사적 의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어떤 그 당시 19세기 작품의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본 건 영화입니다. 영화 1995년입니까? 하여튼 그때 좀 상영이 됐어요. 3부작으로 만든 시리즈물입니다. 그럼 100년이 지나서 지금 만들어진 100년 이상이 지나서 그럼 이건 또 다른 배경 속에서 또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과거의 어떤 작품을 기반으로 둔 하나의 영화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실 두 가지가 하나인 것 같지만 문학사적 의의를 둘 때는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태생적인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19세기 소설로 나왔을 때와 20세기 말에 영화로 나왔을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설정은 베투스타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그때 배경 설정 굉장히 정밀하게 되죠. 그죠? 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경 설정의 중간중간에 굉장히 조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언어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상류층 여긴 글쎄요 그 갈도스의 소설에 비해서는 주로 상류층의 고급스러운 그런 좀 현학적인 대화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러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역겨운 그런 느낌까지 주는 그런 좀 현학적인 표현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아주 질 낮은 그런 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나누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거리의 언어보다 더 천박한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언어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서사기법이라는 거는 이야기 서사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모든 그게 다 지금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모든 전략들, 기술들,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다 수사학적인 기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서사 기법. 예를 들어서 뭐 시간과 공간과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레이트의 이런 것들 또 인물의 어떤 형성 이런 것들도 다 서사 기법의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텍스트уал이다 그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기법으로 다른 작품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스토리를 전개시킴으로써 이 작품이 어떻게 갈 것 같다. 또 이게 지금 주인공 심리가 이렇구나. 이것도 하나의 인터텍스투알리다시는 큰 근대, 현대 그 작품에서 많이 동원이 되는 서사 기법입니다. 그것도 사실 세분화시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텍스투알리다의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그다음 전조 현상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서곡을 띄운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좋지 않은 일 일이 벌어질 때는 갑자기 뭐 까마귀라기보다는 어떤 그 저기 서양에서는 주로 어두운 그 메신저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주로 그 부엉이죠, 그죠? 올빼미가 이렇게 막 우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다거나 뭔가 어떤 전조현상, 좋지 않은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게 있고, 그 다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 또 리액션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의 그 이음새를 만들어냅니다. 스토리가 전개될 때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이음새들, 일로 나라티보라고도 하는데 텐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스토리가 더 긴박감이 있고 또 연결성이 있고 또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기대를 했는데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반전이라는 거는 고전 작품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것도 하나의 서사 기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내용에서 인물, 형식, 문학사적의 또 뭐 서사 기법, 배경 설정, 언어 이 이외에도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토픽들 내지는 또 하나의 기술들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예를 들어서 라 레겐타 소설과 이 문학 작품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작품을 이해를 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그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분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예술론적인 어떤 이론들과 또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결국엔 아주 훌륭한 문학 평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학 비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멘타리오 텍스투알 이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불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보통 리액션 페이퍼를 쓰죠, 그죠? 리액션 페이퍼는 음, 한 페이지입니다. 네, 리액션 페이퍼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냥 그걸 토대로 쭉 이제 작가가 또 어떤 뭐 작품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 견지에서 그 독자의 관점에서 쭉 풀어나가서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즉각적인 하나의 리액션을 기반으로 한 페이퍼. 한 페이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걸 적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포커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코멘트,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많은, 어, 논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석과 또 그 실제로 이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연구한 그런 논문들, 또 많은 사람들, 그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섞어서 어떤 주제하에 그걸 쭉 이렇게 글을 좀 더 정리정돈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평문이라 그러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다른 시각에서 코멘트, 코멘타리오라고도 합니다. 스페인 말로서는 크리티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거 이전에 약간 또 코멘타리오 텍스트와 좀 넓은 의미에서 그 중에서 좀 비평성이 강하고 학술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크리티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죠? 이 크리티카 코멘타리오 이 두 가지 그 성격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중간 또 기말 레포트로 쓰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글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레포트를 두 개 쓰셔야 되는데 하나는 중간 페이퍼,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죠, 그죠? 근데 레포트는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그 중간 아니 저 리액션 페이퍼를 그런 식으로 좀 즉흥성으로 또 좀 더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쓴다기보다는 그걸 좀 더 학술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또 그런 그 이미 과거에 공부했던 학자들의 코멘트들을 같이 달아서 의견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레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레포트는 좀 더 길죠, 그죠? 중간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는 한 3페이지, 4페이지.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기말 리포트는 좀 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서 한 5쪽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레포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쓰실 때 처음에 출발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 내지는 영화 작품의 그런 포인트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잘 어, 메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다가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글을 쓰면은 아주 좋은 그런 섬세한 글들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저번에 한번 일단 정리를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한 10가지 정도, 11가지 뭐 이런 식의 큰 토픽들을 나의 캔터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결국 어, 이 작품의 특징적이면서 가장 눈에 좀 독립적으로 눈에 띄는 그 개념은 바로 그 첫 번째 보바리스모 amor de una mujer insatisfecha 불만과 탐심으로 또 그다음 뭔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떤 여인의 그런 사랑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인의 그 내면 그죠? 그게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형용하기가 힘든 희생자인 것 같긴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탐욕에 또 물들어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도덕성과 아주 또 부도덕한 그러한 면이 지금 혼재인 그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사회의 어떤 그런 좀 희생되어 가는 그런 연약한 어떤 여인 그게 바로 보바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 애매모호하죠. 그죠? 결국 이 시대에는 인간의 그 내면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시도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게 이제 더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정말 그 학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글로 이제 태동이 되는 것이 바로 플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초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19세기 그 이전 이런 이미 어떤 내면에 대한 탐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La heroica ciudad dormía la siesta. El viento sur caliente, perezoso, empujaba las nubes blanquecinas.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바로 이 나라시온이 바로 그 첫 번째 그 배경 묘사이면서 베투스다라는 데 이런 데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문구. 그다음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 바로 베투스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그 뭡니까? 그 이 성당 안에서 바로 떨어져 있는 아나의 입술을 막 개걸스럽게 키스하고 그다음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런 아주 독기설인 차가운 그 두꺼비의 그런 뭡니까? 그런 입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게 지금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묘사와 더불어서 이 이제 이 대작 그 소설의 그 막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섬뜩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읽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 뭔가 개운한 어떤 뭔가 이게 그 선과 악의 큰 싸움 전쟁 후에 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왠지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읽고 났을 때 그 인간에 대한 성찰 또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스페인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음, 해석 또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미래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색이 이제 하나의 그 대안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해답은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이 영화는
페르난도 멘데스 레이테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90년도에 영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에스쿠엘라 오피시알 데 시네마토그라피아 그 스페인의 그 국립 영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많은 훌륭한 그 감독들이 나왔죠. 그다음 이 사람은 기어니스타 그 이 대사를 직접 쓰기도 하고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신문 그러니까 뿌에블로라든가 디아리오 디에세이스라는 유명한 신문입니다. 그다음 그런 또 여러 가지 잡지, 포토그라마스, 기아 데 오시오 뭐 좀 상업적이고 좀 일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지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관여하는 그런 잡지 책에도 기고를 하는 글을 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뭐 영화 그 이론에 대한 그 강의도 했고 그다음 영화 역사에 대한 강의도 하고 바이올리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또 약간 그 또 하기도 했는데 그 바이올리는 어 지금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그 수도가 마드리드죠, 그죠? 마드리드가 수도인 것은 16세기부터인데 그 전후로 바이돌리가 수도라기보다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도로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바이돌리로 이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1600년도,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한 5년 정도 이전을 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죠? 돈키호테 델라 만차가 나올 때 그때였습니다. 저기 상당히 유, 어, 뭡니까? 이게 역사가 깊고 우수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교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우수한 학자들도 많이 나온 그런 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참고 사이트를 여기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 레오폴드 알라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신 그 페르난도 멘데스 레이테 그 영화 감독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 사이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 자료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뭡니까? 우리 그 학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인터넷은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내지는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온갖 자료들이 다 많은데 주로 이제 이런 인터뷰라든가 그걸 또 공부를 제대로 한 학자들의 어떤 코멘트들이 담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음, 지금 라레켄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약간 좀 짧게 잡아서 그 스페인의 18, 19, 20세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와 또 선생이 이번에 여행을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죠. 지금 19세기와 20세기 스페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편집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